네, 안녕하십니까. 제아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좋았어요. 근데 그 전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외경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좋았고, 자, 그리고 장중 주변 증시가 좋아서 그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 반응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런 반등에 동인이 됐던 그런 힘은 역시 자, 정부에서 결국 대주주 요건 강화라고 하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런 정책을 철회를 했죠. 자, 이것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 우리 증시에 수급상 또 심리상에 상당한 족쇄 역할을 했던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그 악재가 해소됐다는 것이 더 크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건데요. 한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0월달 일반 개인들이 약 나흘간에 걸쳐서 2조 6조 정도로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일반 개인들, 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입니다. 그들이 강력히 매수를 할 만도 할 건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순매도를 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과거 3월달부터 8월달 장세, 그 당시 인기주들, 뭐 바이오 반도체 또 현재 2차 전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일찍 올라오긴 했지만 그 전과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도식으로 전제 상황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삼성전자 위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마땅한데 상황이 풀려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어제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렸었고 지금부터는 말이죠. 우리가 한동안 조금 미워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았는데 2차전지 2차전지 약간 경원시했던 2차전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부족하거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는 관점인데 왜 그런지 왜 지금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인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LG화학하고 그리고 이제 SKC입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두 종목 다 말이죠. 그리고 현재 장세에 걸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시장을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죠. 네 가지 악재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바 먹구름입니다. 코로나 문제, 미국 대선 문제, 부양책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 대주 유권 강화 문제 등등이 있는데 대주 유권 강화는 철회가 됐으니까 완전히 해소된 것이고요. 또 대선 변수는 부양책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고 또 그것도 상당분 임박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문제는 이미 내성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것 말고 또 악재가 없어요. 근데 악재가 그 먹구름이 알게 모르게 클리어, 완전히 제거되거나 완화되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 그 정도가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달, 8월달, 당시 인기를 모았던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5G 등이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오늘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겁니다. 현재 오늘 개인들이 대질 유권 강화라고 하는 어떤 이슈 때문에 고무됐다라고 했을 때는 또 자금 여력도 있고 마인드도 투자 심리도 나쁘지 않았다. 하는 상황이라면 대규모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6,500억 원이나 순매도했는데 코스닥도 순매도했단 말이죠. 자, 연말 연초 장세 이것을 미국의 대선과 결부시켜서 본다면 허니문 랠리가 나온다 하는 건데 이런 장세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장 색깔 또 그 색깔과 관련된 것이 시장의 판도죠. 그 당시 3월달, 8월달에는 이제 반도체나 또는 뭐 바이오, 2차전지 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죠. 지금은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기타 뭐 다른 롯데케미칼 요새 잘 나가요. 이런 종목들이 전통 산업죠.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시장을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서로 이렇게 가미가 되는 상황,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진 상황, 믹스가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중심이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굉장히 느리지만 추세적으로는 꾸준하게 견조한 수익을 내주는 주인공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거 관련된 몇 가지 변화가 더 있어요. 일단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특이할 만한 것은, 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500억 원이나, 그것도, 현재 차익도 아닌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의 정황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말이죠. 그랬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히 연말 연초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그 매수 대상은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입니다. 가장 대표적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또 삼성 SDI 또 뭡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LG화학도 들어가고요. 네이버도 들어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다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일방적으로 과거 인기주들이 다시 그 영화를 재현하는 것이 아닌 믹스가 될 소지가 있다. 같이 올라가는데 역시 무게중심은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일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얘기인데 일단 배경부터 보도록 하죠. 사실 시의성, 타이밍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타이밍이 딱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정책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을 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될 공산이 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효과가 나올 것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돼서도 부각될 소지가 있는 데다가 추세적으로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지금 탄소 배출권 문제 등 현재 환경을 규제하고 있단 말이죠.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 3분기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였어요. 13만 9천 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연간 단위로 뭐 10만 대도 채 못 팔던 됩니다. 불과 2년 전에. 2년 만에 벌써 매출만 4배가 올라왔다는 거죠. 테슬라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업체들도 작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간신 흑자이거나 뭐 그런 정도 실적으로 봤을 때 진짜 보잘것도 없는 그런 성적을 보였지만 금년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됨에 따라서 고정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규모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모의 효과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 되는 대로 마진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신기술 문제, 그것도 됐죠. 그래서 그 문제도 깨끗이 정리가 됐고, 또 단기 낙폭 과대 상태인데다가 또 대주 요건, 사실 대주 요건 강화 관련돼서도 다소 부담했던 대상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 일반 개인들이 상당히 선호했던 섹터라, 이제 보유 물량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별로 3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 물량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해소가 됐으니까 수급상 큰 부담을 덜은 것이죠. 자, 2차 전지와 관련 나이스 시님이 뭐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곧바로 LG화학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차트만 딱 봐도 그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을 하면서 유턴 형식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듯한 느낌을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비교적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걸 임시주총,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10월 30일 날, 임시주총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사가 결의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날 LG화학이 급락을 면치 못하게 됐던 건데, 하지만 어쨌든 그게 결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것과 관련된 분란은 없겠죠. 절차적인 분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무디스에서도 또 그 뭡니까 그 평가를 좀 해줬죠. 전반적으로 그 전망을 부정적으로 BAA급 부정적 이렇게 전망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바꿀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국내 세계적인 평가 기관이 분사와 관련돼서 그런 수를 봤던 것이죠. 자, 그 바람에 어찌됐든 심리적인 악재, 단기적 악재가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롯데케미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으면 그 실적에 부합하는 주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악재 때문에 전혀 주가가 반영이 안 되죠. 오히려 떨어지기 바빴고요. 또 그 바람에 성장 가치도 묻혀버렸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후적이나마 그러한 호재가 반영되는 수준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 바로 이런 것 때문에 LG화학은 이제 어려움을 듣고서 어느 정도 다시 N자 형태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초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년 당장에는 전고점 85만 원이고요. 뭐 그걸 넘어가긴 80만 원, 80만 원 당장 넘어가긴 어렵더라도 80만 원까지 가능해 보이겠네요. 8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만 원 보고 내년도에 100만 원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C인데요. SKC가 좀 남다른 측면이 있죠.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경쟁사 동박과 관련 2차전지 동박과 관련돼서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업체가 일진 버티를 쓰고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모습은 좀 다르죠. 더 탄력적으로 SKC가 덩치가 더 크죠. 등치가 더 큽니다. 큰데도 불구하고 더 가볍게 산뜻하게 올라온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최태원 회장이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현재 어느 정도 그룹의 역량을 집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5년 내 뭐 11조, 12조 정도인가요? 뭐 투자한다는 것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기대 이상 나왔죠. 어닝스 서프라이즈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553억 원, 5년 내 최대. 야, 이 부분은 현재 그 넥실리스의 실적까지 감안된 거니까 조금은 그것을 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실적이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소지가 없다는 거죠. 현재 주력 화학산업의 현재 지금 섹터인 PO, PG, 또 CMP, 패드 같은 이런 쪽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쪽이 좋아요. 이쪽과 관련된 현재 석유화학 부분의 전방 산업이 나쁘지가 않고 관련된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같은 이런 업체들이 석유화학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좋단 말이죠. 그래서 SKC의 기본적인 석유화학 분야의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SKC 자체가 SK그룹 전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차전지 완제품 및 그와 관련된 소재 부품을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구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현재 4공장까지 있는데 4공장, 넥실리스를 얘기를 한 겁니다. 풀가동되어 있는 상태죠. 4공장이 풀가동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되죠. 앞서 얘기했던 시장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구축돼야 된다는 건데 향후 2년 후에 2022년도까지 5공장 또 바로 6개월 뒤에 6공장까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명실공히 세계 1등 업체가 됩니다. 이런 측면,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SKC가 여기서 머물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 10만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겠지만, 그래서 금년 목표가 10만원 정도고,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정도 되면 15만원 이상, 15만원 이상 갈 수 있겠다. 라는, 특히 SK그룹에서 전폭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한 측면에서 특히 SKC가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한 측면에서 봤을 때 SKC의 위상은 그 전에 SK 바이오랜드를 팔았던 것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이 상당히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태까지 그려왔지만 꾸준하게 갖고 계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초점 맞춰서 이 정보를 어느 정도 담아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